이것은 생명을 부르는 소리다. 때가 되면 모든 생물들은 짝을 찾고 사랑을 나누고 후대를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매우 진한하면서도 험난한 자연의 명령. 이것이 생명의 순환이다. 다락논에 물이 차고 벼의 일생이 시작됐다. 벼의 일생은 사람의 손길로 시작된다. 물과 흙을 만나 거침없이 움트는 새싹. 논은 벼만 키워내는 것이 아니다. 묻 생명을 키워내는 보육원이기도 하다. 이 녀석은 풍년새우다. 일찍이 풍년새우가 많으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녀석들. 풍년새우의 암컷은 배에 알주머니를 달고 있으며 모내기를 전후에 번식하고 성장해 간다. 이 시절 원앙에겐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다. 물이 얕아 휴식하기 좋고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호흡관을 물 밖에 내놓은 채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장구애비. 장구애비는 길목에 자리 잡고 흙으로 위장한 다음 사냥감을 기다린다. 왕잠자리 유충 역시 물속 최고의 포식자다. 먹잇감이 발견되면 아랫입술 양쪽을 순식간에 팽창시켜 먹이를 낚아채는 왕잠자리 유충. 봄이 되면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은 묻 생명들로 인해 야생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 향연엔 매년 이 근처에 사는 어부가 초대된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초 사이를 오가며 제각각 산란장을 물색하느라 바쁜 이때 올해도 어부는 길목을 찾아 살찐 잉어와 붕어들을 걷어 올린다. 매년 해왔던 일이기에 어부의 예측은 거의 빗나감이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늪이자 최대의 가시연 군락지기도 한 우포늪.
가시연은 온몸을 가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연잎은 보통 1m까지 자란다. 그리하여 우포늪이 더없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될 즈음 바로 그 즈음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다. 유난히 긴 발가락이 눈에 띄는 물꿩. 물꿩은 남방계 여름철새지만 기후변화로 날이 따뜻해지자 먼 우리나라까지 찾아왔다. 이역만리 찾아와 부부의 연을 맺는 암수 물꿩 2마리. 교미할 때면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 계속 구애를 하고 암컷이 이에 장단을 맞춰준다.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어부. 올해는 물 수위가 잘 마차가 되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많이 번창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새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올해는 물꿩이 와가지고 그 물꿩을 지키는 보면 새가 꼬리 기다리는 것이 아주 아름답더라고. 알을 지키는 건 숙림 지킨다는 것이 특이하구나. 암컷 물꿩이 산란 중이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수컷. 이윽고 산란을 마친 암컷이 자리를 떠나버리자 기다리던 수컷이 냅다 달려와 알을 품는다. 이런 수컷 물꿩의 지극한 부성은 새끼들이 부화해 분가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것이 수컷에게 부여한 자연의 섭니다. 늪에 기대 둥지를 틀고 사는 쇠물닭 역시 가장 안전하다 생각한 곳을 찾아 알을 낳았다. 그러나 야생에서 안전이 보장된 곳이란 없다. 둥지 근처에 왔다가 덩치가 작은 쇠물닭에게 후되게 당하고 쫓겨나는 흰뺨 검둥오리. 이처럼 야생의 환경에서 새끼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은 위대하다. 다락논 한 칸 한 칸에는 대를 잇기 위한 조상들의 절대적인 노동과 지혜가 담겨 있다. 오로지 자연의 물길에 의해 만들어진 논. 이곳에 사는 송장 헤엄치개에게도 사랑의 시절이 왔다. 풍년세월을 단숨에 낚아채던 장구애비도 이 섭리를 어길 수 없다. 장구애비는 수컷 배 끝에서 교미기가 나와 암컷을 껴안고 교미한다. 잔물 땡땡이의 교미는 조금 거칠다. 암컷이 몸을 심하게 흔들어 거부하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수컷.
결국 이런 극성이 성공했다. 교미를 마친 잔물땡땡이는 곧장 논의 가장자리에 있는 수초를 찾아 산란장을 꾸민다. 풀잎 속에 촘촘하게 낳은 60여 개의 알. 산란을 마치면 잔물땡땡이는 곧바로 입구를 봉한다. 배 끝에서 가는 실을 뽑아 한 올 한 올 바느질하듯 입구를 봉하는 잔물땡땡이. 공기가 통하면서도 방수가 되는 이 산란방은 새끼들이 부화하는 데 최적의 공간일 것이다. 사람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논. 그러나 논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생명을 키워내는 습지이기도 하다. 물골 사이를 누비는 이 녀석들은 대륙송살이다. 때로 몰려다니며 먹잇감을 사냥하는 대륙송살이. 대륙송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장구벌레다. 숨을 쉬기 위해 수면에 올라야 하기에 항상 대륙송사리에게 노출되고 마는 장구벌레. 대륙송사리는 배에 알을 붙이고 다닌다. 몸이 작아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지 못하지만 여러 번의 산란으로 이를 해결한다. 이것은 논물이 자주 빠지는 환경에서 어떻게든 대를 잇기 위한 대륙송사리의 특별한 산란법이기도 하다. 물자라의 수컷은 아예 등에 알을 지고 다닌다. 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주 물 밖으로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삼 주 후 부화가 시작된다. 등에 붙은 80여 개의 알이 모두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이틀. 수컷의 몸을 벗어나는 어린 물자라. 어린 물자라는 이제 아빠의 도움 없이 험난한 물속에서 홀로 생존해야 한다. 밤이 깊어도 논의 개구리는 잠들지 않는다. 소리를 크게 내야 임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 드디어 잔물땡땡이가 부화를 시작했다. 어미가 애써 봉해놓은 입구를 찢고 나오는 새끼들. 이 녀석들은 앞으로 강한 턱으로 깔따구 유충을 잡아먹으며 어미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물은 인류가 발견한 어떤 별, 어떤 행성에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구에만 있고 생명의 발원지가 되어주는 물. 그 물줄기 속에서 수컷 물공이 알을 품고 있다. 비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활력을 가져다 준다. 아름답고도 분명하게 모두 제 색과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먹이 사냥을 마치고 한창 몸단장에 열중인 흰 눈썹 황금새. 늙은 왕보들 줄기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잇감을 가져다 나르는 이 녀석은 박새다. 훌쩍 자란 어린 쇠 딱따구리는 먹잇감을 물고 올 어미를 기다리고 큰 오색 딱따구리는 한참 동안 주변을 배회한 다음에야 둥지에 들어간다. 주변의 침입자로부터 둥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성과 부성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사는 생명들. 마침내 가시연밭에 미동이 느껴진다. 스스로 알을 깨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어린 새끼. 이를 감지한 수컷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갓 태어났지만 본능적으로 아빠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새끼 물광. 그 시간 쇠물딱 둥지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앞으로 지내게 될 가시연밭에 따라 나선 새끼들에게 일일이 먹잇감을 잡아 물려주는 어미. 그동안 쇠물딱내는 2차례에 걸쳐 새끼들이 부화했고 먼저 부화한 언니 쇠물딸기, 뒤에 태어난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쇠물딸기의 강한 형제애다. 하지만 물광은 쇠물딱과 사뭇 다르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먹잇감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비상경보가 울린다. 위험이 감지되면 재빨리 어미 품속으로 파고드는 새끼 물광들. 몸은 하나인데 다리는 여럿인 상황. 앞으로 새끼 물광들은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해 갈 것이다.
농부에 의해 심어졌던 다락 논해벼도 여름을 거치며 청년기를 맞는다. 벼줄기 가운데서 나온 이삭엔 생식세포가 있어 수정을 준비한다. 이삭이 나오면서 벼꽃은 바로 피기 시작하며 겉개가 벌어지면 수술이 나오고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떨어져 개화와 동시에 수정된다. 자가 수분인 것이다. 그래서 벼꽃이 필 때는 농부도 함부로 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꽃을 피우고 번식하며 다락논의 일부로 살아가는 식물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흔히 잡초로 불린다. 제초 작업은 이곳에 사는 생명들에겐 날벼락이다. 그동안 이들에게 숲이고 나무였을 논두렁과 벼밭. 벼의 잎을 갉아먹고 사는 벼 메뚜기는 벼의 색깔에 따라 위장색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다 짝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벼 메뚜기. 이때는 몸집이 작은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 아랫배를 길게 구부려 교미한다. 벼밭의 사냥꾼 왕사마귀에겐 절호의 기회. 사마귀의 앞다리에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야말로 냉혹한 죽음에 덫인 셈이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었지만 늪의 새끼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그동안 부쩍 자란 까닭에 새끼의 발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아빠 물꽁의 다리. 하지만 새끼들은 아직도 아빠 품에 안긴 다음에야 하루를 시작한다. 새끼를 돌보느라 마음 놓고 목욕 한 번 할 수 없었던 아빠 물꽁. 그런 아빠의 도움으로 자주 넘어지던 막내도 많이 성장했고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서 있는 모습까지 영락없이 아빠를 닮게 됐다. 아빠 물꽁은 새끼들에게 헌신한 만큼 야위고 털이 빠졌다. 그러나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새끼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듬직한 아빠.
아시아 실 잠자리 유충이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무태에 오른다. 실수하여 떨어지면 미래가 없다. 올라온 아시아 실 잠자리 유충은 머리부터 탈피를 시작한다. 그 후 배를 꺼내고 날개가 마르면 멋진 잠자리가 된다. 흰 얼굴 좀 잠자리도 마찬가지다. 하룻밤 꼬박 위험을 감수하며 헌집에서 탈출해야만 생명을 이을 수 있다. 그렇게 하루살이 유충을 잡던 시절을 뒤로하고 새 세상을 맞이한 잠자리. 어느덧 아빠와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란 새끼 물꿩들. 충분히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이다. 아빠 물꿩이 새끼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새끼도 장거리 비행에 문제 없다는 듯 날개를 펼쳐 화답한다. 내년이면 이렇게 떠난 새끼들이 돌아와 또 다른 새끼들을 키울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명령, 곧 생명의 순환이기 때문이다.